화창한 서울의 어느 아침, 잊혀진 할아버지가 버림받은 아픔을 말없는 분노로 바꾼다. 72세 준수는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요양원에 맡겨진 뒤 더 이상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복수를 위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은 발견과 가족 구원의 스릴 넘치는 여정으로 변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밝히려고 하는 내용은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끝까지 화면에 붙어있게 할 사랑, 고통, 화해의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72세의 준수 씨가 이전에는 웃음과 친숙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던 침묵에 둘러싸여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서울의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준수의 기억 속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나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둔 순간을 6.21이라고 불렀다. 그는 안도의 기미도 보였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표정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은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준수는 아들을 돌보며 가족의 가치와 존중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적인 방해 요소와 도시의 바쁜 일상이 그들 사이에 유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준수는 자신이 단순한 물건처럼 버려지고 구석에서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운명적인 날, 요양원에 내려진 그는 변명을 위해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작별 인사를 했다. 거부감이 그의 마음을 덮쳤고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준수는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버림이 아니라 감정적인 버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굴욕으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의 과거가 영화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펼쳐지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깊이 사랑했지만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이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그는 민호가 어렸을 때 정원을 뛰어다니던 것을 기억했고 준수는 그에게 조상에 대한 이야기, 용기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가라앉았지만 시간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기억은 모험과 희생으로 가득 찬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수는 고대 관습이 일상생활을 형성했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부인 아버지와 농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이러한 가르침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노력 끝에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미소, 가족과의 점심 식사, 한때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애정은 이제 먼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 기억이 더욱 생생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잊혀진 할아버지처럼 기억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시당하지 않는 남자,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할 남자로 변신하려던 참이었다. 이제 50대 후반이 된 민호는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내 유나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그들 사이에 풍성했던 미소와 웃음은 이제 드물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에 잠겨먼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남겨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궁금해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그는 걱정스럽게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했다. 그녀는 그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그녀에게 부인할 수 없는 무게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우리에겐 인생이 있어요, 민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같은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빈자리에 앉은 준수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끊임없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실패할까봐, 전보다 아버지에게 더 상처를 입힐까봐 걱정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를 사로잡는 의심의 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한때 느꼈던 사랑은 죄책감과 현대 생활의 압박감으로 인해 침식되었고 아버지의 슬픈 시선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가족이었을 때의 추억은 자신이 한 일을 보상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동안 어두운 생각에 잠겨있던 준수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만 자신의 의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정신병원의 다른 주민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호와 유나의 삶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서 정신병원 밖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각각의 새로운 정보는 그의 결단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버림에 대한 분노는 전략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민호도 느끼길 바랐다. 노인은 가족의 위선과 자신이 겪었던 소외감을 폭로하기 위해 기꺼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겠다는 차가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준수는 자신의 복수가 단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고통을 겪더라도 민호와 유나에게 가족의 진정한 본질에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행이 혼자가 아닐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는 자신처럼 버림받고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 다른 노인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동맹을 발견했습니다. 준수 씨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68세 여성 숙 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목적을 찾기로 더욱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곧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숙 씨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함으로써 준수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창의력을 촉진하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단을 만들자는 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준수 씨는 외로움에 숨막히는 은퇴 작가 황 씨처럼 쓸쓸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다른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들이 뭉치면 서로를 지지할 수 있고 심지어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준수는 자신의 결심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들의 결합은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우정은 그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의 하루의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상황을 가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그들 각자에게 준수가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동맹국이 자신의 편이 된 가운데 준수의 마음속 다음 단계는 보복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곧 소셜미디어에서 존재감을 창출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민호와 유나가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준수는 자신의 삶과 다른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현대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방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개발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끝낼 때마다 고통의 무게가 줄어들고 희망과 자존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 씨와 황 씨와의 저녁 회의에서는 각자가 블로그에 가져올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독특하고 심오하며 수년간의 삶과 고통과 사랑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또한 준수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인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 존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 씨는 정기적으로 진솔하게 글을 올리며 다른 어르신들의 버림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그의 보복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강해졌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그의 복수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의 단조롭고 슬픈 삶에 새로운 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준수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대화를 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었으며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목표는 홍보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 블로그와 첫 번째 게시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수와 그의 동료들은 활동 첫 몇 주 동안 조회수 1000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각 시청이 사회가 노인과 그들의 경험을 보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친구, 가족 및 지인에게 링크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숙 여사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자신이 떠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회상했습니다. 황 씨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보호소에 수용된 후 어떻게 그곳에서 배제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수는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요양원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공개된 회의를 조직하여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목표를 정의하며 그들 사이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며 함께하면 사회의 노화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소리, 기억, 희망의 집합체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설렘과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준수의 이야기와 다른 선배들과의 동맹이 변화를 향한 반성과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준수와 다른 주민들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계획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게 된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고 그들의 계획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요양원 자체에 악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수는 모두가 기대를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시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방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도와 이야기를 편집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준수는 그들이 더 큰 것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상호작용이 힘을 얻고 진정한 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준수는 블로그 개설 일정을 세웠고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전하는 출판물이 일주일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과정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며 감정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주 말에는 대중의 반응을 모아 칭찬과 비판을 자신을 성장하고 다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느낌이 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준수는 목적을 찾았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는 마침내 자신이 느꼈던 버림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멸 뒤에 숨어있던 모든 위선에 대한 보복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준수의 가슴은 희망과 용기로 고동쳤다. 시간이 흐르고 준수는 정신병원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교류하는 동안 다른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도 가족에게서 소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신병원 꽃밭을 산책하던 중 며느리 유나를 만난 준수.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먼 곳을 바라보며 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지금이 관찰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일을 했어야 했어요. 유나는 눈물이 그녀의 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느꼈던 무관심 뒤에 숨겨진 후회가 있음을 깨닫고 놀랐다. 이 깨달음은 그의 가슴을 가라앉혔지만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강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유나와 대결할 시간이었다. 갑자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다가와서 고요한 미소로 감정을 감추며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겁에 질린 유나는 얼굴에 놀라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약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달콤한 아이러니가 가득 담긴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당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죠. 이로써 두 사람은 단호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준수의 계획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유나의 망설임, 즉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알아차렸고 그의 복수에 대한 상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유나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준수는 이제 막 긴장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며칠 후 그는 민호에게 연락할 계획을 세웠다. 유나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크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미묘하고 정중한 태도로 또한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변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유나와의 모든 대화는 칠판의 한 부분이었고 그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화 중 준수는 그녀에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남겨두기로 한 결정에 대한 감정을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유나와 민호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어느 날 오후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났을 때 민호는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유나는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에게 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고민을 들은 민호는 자신의 죄책감이 갈등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고 그에 대한 압박감도 커져갔다. 준수는 멀리서 그들의 관계 변화를 알아차리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아들과 며느리의 약점을 밝혀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길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감정적인 재회라는 생각이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수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민호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모든 계획이 민호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아들은 가장 민감한 표적이었다. 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로 결심한 준수는 진정한 조종의 춤이 될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을 깜짝 방문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민호에게 경고를 하여 아버지가 없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준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민호에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여기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아들아. 이런 순간은 정말 드물지 않나요?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말투로 나왔다. 이미 실망한 민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아버지의 방문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준수는 아들의 삶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시작했고 점점 그 질문은 깊어져 민호가 숨겨왔던 버림과 아픔을 건드렸다. 그가 떠날 때 민호는 자신이 또 준수를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명하게 행동했다. 의심의 씨앗은 민호의 마음에 심어졌고 자신이 진정으로 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게 만들었다.
가족의 긴장감은 계속됐고 준수는 요양원 안락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는 아들의 삶에 가구를 만들어 그의 삶을 직시하게 될 혼란과 고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가족의 긴장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준수는 사고와 유사하지만 민호와 유나 사이의 상호작용의 불균형을 목표로 하는 작은 행동인 그의 첫 번째 신중한 파괴 행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결코 시작되지 않은 오래된 가족 프로젝트, 즉 항상 방문하고 싶었던 곳으로의 여행을 기억했습니다. 준수는 관광부에 전화를 걸어 유나와 민호를 대신해 투어에 등록했지만 아주 먼 날짜였고 더 좋은 것은 연기할 수 없는 마감일이었다. 유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현대 생활에 대한 기대에 휩싸인 민호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언급했다. 결과는 이 소중한 순간을 훔쳤다며 서로를 비난하는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준수는 심어진 긴장감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표를 향한 발걸음임을 알기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봤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유나와 민호의 휴대전화에 익명의 메시지를 남겨 그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잊고 있으며 관심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자비했지만 준수는 서로에게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사고, 모든 익명의 메시지, 모든 오해는 갈등을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러는 동안 준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쳤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이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아픔과 후회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려던 참이었다. 몇 주간의 미묘한 조작 끝에 준수는 민호와 유나 사이의 의심의 분위기가 끓어오르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복수 계획이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어깨에는 설렘과 압박감이 뒤섞여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수는 민호와 유나를 정신병원 자신의 방으로 초대해 화해의 밤을 약속했다.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이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랐지만 자신은 이 순간을 감정의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항상 위로와 지혜의 원천이었지만 오늘 밤 할아버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만남 당일, 준수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을 골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와 유나가 도착하자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우호적으로 시작된 대화는 곧 관계의 근본적인 균열을 드러냈다. 민호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물었지만 그 대답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으로 이루어졌다. 준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나의 눈에는 그것이 진정한 재결합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조종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접시가 거의 비었을 때 준수는 자신을 사로잡은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들이 나를 여기에 남겨둔 결정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이 가족이 일하는 방식입니까? 그 질문은 민호를 눈에 띄게 불편하게 만들었고 긴장감이 고조됐다.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유나가 중재했지만 준수가 눈빛으로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예상치 못한 대결이 시작되었고 그의 말은 아직 풀리지 않은 과거의 메아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대결 이후 이어진 침묵 속에서 방 안에 숨막히는 그림자처럼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긴장감이 이제는 공간을 장악하며 지쳐버린 관계의 이면을 드러낸다. 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민호는 직장에서 직면하는 압박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책임감으로 가득 찬 하루,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이 내린 결정의 이유에 대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유나 역시 자신의 불안감과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수를 남겨두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감정은 더 커졌고 유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고통 뒤에는 진정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곳에서 그 긴장된 환경 속에서 준수는 시간과 선택이 한때 통합이었던 것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와 아들의 내면적 투쟁에서 취약함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순수한 복수에 대한 열망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이 가한 고통이 실제 고통, 버림받은 고통, 후회의 고통의 희미한 메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자신의 비밀이 아직 눈에 띄지 않았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억압된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계시를 사용하여 고통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이제 그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편지들을 공개할 때라고 판단했다. 심장이 뛰고 생각이 벅차오르는 가운데 준수는 민호와 유나가 몰랐던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어서서 테이블 옆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준수는 세월의 아픔이 담긴 말이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 민호를 위해 바쳤던 희생, 그리고 그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든 싸움, 자신을 형성한 삶의 고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버려진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찾고 있습니다. 방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처음으로 내린 묵직한 말들을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민호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고 유나는 새로운 차원의 존경심과 공감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수는 비록 처음에는 복수를 하려던 의도였지만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재설정하고 열린 상처를 치유할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진실과 감정을 밝히기로 한 결정은 마침내 고통의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정직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의 강도를 반영하는 깊은 침묵을 공유하는 준수는 민호의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불신과 고통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의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폭로의 무게를 느낀 민호는 마침내 말하기로 결정했다. 아빠,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야 해요. 민호가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는 아들이 보여준 용기가 화해의 과정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유나도 개입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사과했고 자신 역시 버림받는 악순환의 일부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분위기는 이제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준수는 역사적인 복수의 춤은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이 새로운 이해는 다리를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필요한 용기였으며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사람이 가족 역사를 재건하는데 한 몫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제쳐두겠다는 결정은 준수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이제 그의 손에는 사랑과 연민, 이해로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준수의 계획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압박감을 느꼈다. 한때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분노는 이제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은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잊고 있던 즐거운 순간들을 공유하며 자신의 사연을 SNS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준수는 게시물 하나하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노력했지만 스스로도 놀랄만한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지지와 공감이 있었지만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준수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격려해준 다른 보호소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받는 가운데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낀 공허함은 깊었고 준수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을 다시 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민호와 유나의 관심을 갈망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그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까? 하나하나의 좋아요와 공유로 인해 준수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었고 할아버지가 복수를 강화한다는 생각은 점점 멀어졌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준수의 고통은 그를 깊은 반성의 순간으로 이끌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는 다른 주민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요양원 활동실 테이블에 앉아 용서를 구하는 문구를 낙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유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과다. 용서해라 준수야라고 썼다. 씁쓸함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망각한 것, 그 조용한 순간에 그는 복수가 버림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전쟁이 아닌 아들, 며느리와의 진심 어린 재회였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그는 편지를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준수는 심호흡을 하고 민호와 유나와 싸우기보다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실제로 느꼈던 고통, 그리움, 끊어진 유대를 다시 연결하려는 열망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쓴맛을 가리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복수에 갇혀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가족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본질을 되새기며 준수는 민호, 유나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의 웃음소리, 공원에서 했던 게임, 이제 청년이 된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에는 버림받은 기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인생은 우여곡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는 사랑, 용서,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요양원 안뜰에 앉아 마른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준수는 정면으로 거절당하더라도 복수와 원한의 악순환을 계속하기보다는 사랑에 마음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민호와 유나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남아있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생각은 평화와 희망의 느낌을 표면으로 가져왔고 그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한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끈끈한 유대는 용서하고 다시 되돌리려는 의지가 있는 한 가장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서의 감정이 마음속에 고동치는 가운데 준수는 이제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민호와 유나에게 편지 초안을 작성해 재회하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진심으로 표현했다. 그 책에서 그는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모든 행복한 순간을 언급하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대답에 대한 기대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했지만 준수는 모든 것이 마술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그는 보호소 활동에 좀 더 가까이 참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음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가 어떤 면에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확고했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민호의 대답이 나오자 준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정한 복수란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화해의 문을 열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때 잊혀졌던 할아버지는 복수가 이해와 화합으로 이어지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복수는 고통과 버림받은 시기에 공정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용서와 화해는 관계를 재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며 정서적 치유에는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극복의 여정일까요? 흥미진진한 모험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일까요? 버림받은 후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탐구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